해질 무렵의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는 묵직한 회색 구름이 깔려 있었고 강풍 예보가 마치 경고처럼 이어졌다. 그날 대한항공의 이륙대기선 앞에는 한 대의 대형 항공기가 서 있었다. 조종석 좌측 좌석에는 최근 임명장을 받은 대한항공 최초의 여성 기장이 착석해 있었다. 그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0년간 전투기를 조종하며 수많은 비상 상황을 경험했고 몇 달 전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군복 대신 깔끔한 네이비 블루 제복을 입은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기장을 상징하는 세 줄의 은빛 견장이 빛났다. 첫 민간 항공 비행의 목적지는 일본 나리타 공항이었다. 출발 전 운항승무팀은 악천 후 통보를 공유하며 기체 점검을 반복했다. 레이더 화면에는 한 줄기의 뇌운이 도쿄 인근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관제탑도 난기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경험 많은 기장은 차분히 비행 계획을 수정했고 항로 변경과 연료 재조정, 기체 번개 보호 장치 점검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빈틈없이 수행했다. 탑승구가 닫히고 항공기가 활주로로 진입할 때 비즈니스석 창가에는 회색 머리칼이 단정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인 이 항공편의 특별 승객이었다. 기내 방송을 통해 기장 이름이 울려 퍼지자 노인은 조용히 손바닥에 땀을 쥐었다. 그 노인의 며느리가 바로 기장이었기 때문이다. 최초 여성 기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첫 상용 비행을 축하하기 위해 조용히 표를 예약하고 함께 탑승한 것이었다. 이륙 직후 상층 기류는 예보대로 거칠게 기체를 흔들었다. 항공기는 잠시 고도를 조정하며 번개 구름을 피해 나갔다. 순간 번개가 날개 근처를 스치듯 지나가고 기체 외벽에서 짧고 선명한 섬광이 번쩍였다. 센서가 빠르게 상태를 송신했고 조종석 계기에 진동 알람이 울렸으나 기장은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기체를 안정궤도에 올려놓았다. 관성계를 재설정한 뒤 자동 조종 모드에 진입한 항공기는 곧 평형을 회복했고 조종석 내부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3시간을 훌쩍 넘기며 비행기는 점차 도쿄만 상공으로 진입했다. 활주로가 젖은 채 반짝이는 나리타 공항 유도로 등이 시야에 들어오자 기장은 바람 방향과 속도를 연이어 확인했다. 착륙 접근 경로를 조정한 뒤 플랩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고 강풍 보정을 위한 드리프트 각을 유지한 채 활주로에 부드럽게 기수를 맞추었다. 바퀴가 지면에 접지되며 수분이 섞인 물보라가 일어났지만 기체는 직선으로 달려나와 완전한 감속에 성공했다. 주기장의 기체가 멈추자 캐빈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승객들은 불안한 여정 끝에 맞이한 안도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은 찬탄을 표했다. 노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을 가늘게 모아 박수를 보냈다. 눈가에는 미묘한 경의와 자부심이 뒤섞인 빛이 어렸다. 입국 수속을 거친 후 공항 근처 호텔 연회장에는 작은 축하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비행기를 형상화한 케이크와 함께 항공사 동료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군 시절 동료와 민간 항공사 선배들에게 받은 축전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노인은 조용히 단상 위에 올라 미리 준비한 축사를 낭독하였다. 축사 속에는 사적 관계를 넘어 여성 조종사의 길을 개척한 며느리의 용기와 성취를 치하하는 문장이 차분히 이어졌다. 연회장에는 짧지만 깊은 환호가 흘렀다. 다음 날 계획된 2박 3일 여행 일정이 시작되었다. 도쿄 거리 곳곳에선 장마 전선의 여파로 가랑비가 내렸지만 두 사람은 소박한 우산을 들고 도심의 미술관과 전통 거리를 걸었다. 오랜 긴장 끝에 맞이한 평온 속에서 이들은 항공기 창문 너머 스쳐 지나갔던 뇌운과 번개를 잠시 떠올렸다. 그 순간은 내면 어딘가에 깊은 흔적으로 남았지만 이제는 무사 착륙이라는 안도와 새로운 출발의 상징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기장은 다시 조종석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비행 노트 첫 장에는 공군 전투기 비행일지가 적혀 있었고 그 길 옆에는 민간 항공이라는 새로운 비행 항로가 덧붙여졌다. 이제 두 항로는 한 권의 항공 기록으로서 이어지며 거칠고 격정적이던 군 시절의 페이지와 차분하고 섬세한 민간 항공의 페이지가 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앞으로도 하늘의 수많은 터뷸런스와 구름층을 지나며 더 단단한 이야기로 축적될 것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도쿄의 하늘은 전날과는 달리 맑고 차분하였다. 하네다 근처의 작은 정원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은 미약하게 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깊고 조용한 초여름의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다. 이따금 지나가는 비행기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그것마저 하나의 배경음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손에 쥐고 있던 항공 일지를 가만히 펼쳤다. 일지의 마지막 장에는 첫 민항 비행, NRT 착륙 성공이라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착륙 시간과 기상 조건, 접근 각도, 바람 방향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기술적 수치로 채워진 그 페이지는 누구에게는 단순한 기록에 불과했을지 모르나 그녀에게는 공군 조종사로서의 긴 시간 그리고 민간 항공사로의 전환 이후 첫 번째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다는 증표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옆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대학 행정과 학문에 헌신해온 인물이었다. 총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외부 강의와 연구 자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며느리의 일정에 모든 시간을 내주었다.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불안, 착륙 후의 안도감, 그리고 그날 밤 연회장에서 느꼈던 감정의 파동이 다시금 떠올랐다. 딸이 아닌 며느리였으나 그 어떤 핏줄보다 깊은 신뢰와 자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호텔에 돌아와 짐을 정리한 뒤 두 사람은 늦은 저녁 비행기로 귀국할 준비를 시작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며느리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은 언제나 자신에게 긴장과 경외를 안겨주는 공간이었고 동시에 또 다른 자유와 책임의 공간이기도 했다. 하늘 위에서 느끼는 감각은 지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기록하고 견뎌내며 지금에 이르렀다. 귀국편은 타항공사 소속이었으나 승객 중 몇몇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신문에 실린 대한항공 첫 여성 기장이라는 기사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짧은 인사와 시선을 받은 후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눈을 돌려 웃음기 없는 고개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특별한 말 없이 착석하였고 기체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서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행기는 다시 한국 상공으로 진입하였다. 공군 시절과는 전혀 다른 속도와 무게감, 그리고 차분한 고도를 가진 항로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고요한 경로 속에서도 매 순간을 긴장감 있게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조종사의 삶이란 단 한 번의 무사 착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착륙과 이륙을 반복하며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착륙 후 공항 출입구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어머니는 강연 장소로, 며느리는 대한항공 본사 브리핑룸으로 향하였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분리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하나의 서사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지 가족 간의 축하가 아닌 한 여성의 비행과 한 어른의 응시가 교차한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새로운 항로, 새로운 비행, 새로운 기상 상황 속에서 그녀는 다시 비행 일지의 다음 페이지를 채워나갈 것이며 그 곁에는 조용히 손뼉을 보내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항상 함께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 모든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한 줄 기사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진심의 기록이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일정은 더욱 분주하게 흘러갔다. 대한항공 본사에서는 그녀의 첫 비행 이후 쏟아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하여 공식 홍보 영상 제작과 언론 인터뷰 일정을 새로이 조율하였고 그녀는 회사의 대표 조종사로서 대외적 이미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조종사의 일은 여전히 긴장과 집중을 요구하는 전문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단지 항공기 조종만이 아닌 여성 조종사의 상징적 존재로서 사회적 역할도 함께 감당하고 있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생겼다. 며느리는 신입 조종사 대상의 멘토로 선발되었고 특히 여성 조종사를 꿈꾸는 인재들과의 소그룹 워크숍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녀의 강의는 단지 기술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았다. 공군 시절 겪은 남성 중심 조직 문화 속의 긴장, 그리고 민항으로의 이직 후 겪은 또 다른 차원의 편견과 장벽,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어조는 듣는 이들의 태도를 바꾸었고 조종사란 직업이 단지 물리적 비행 능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성숙과 감내의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을 체감하게 만들었다. 한편 시어머니 역시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대학의 윤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내 다양성 교육과 여성 리더십 강좌를 지도하고 있었고
간혹 며느리의 사례를 익명으로 인용하여 후배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전환기를 통과한 실천적 사례로 각인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세대적 한계로 며느리와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족 내 위치로서가 아닌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존중이 기반이 되었다. 며느리는 비행이 없는 날이면 시뮬레이터 훈련이나 항공법 관련 최신 매뉴얼을 정리하였고 일부 시간은 후배 조종사들을 위한 자료집 작성에도 투자하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공군 시절부터 써온 비행 노트가 아직도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매 항공편마다 기록된 고도, 기상, 연료 소모, 승객 수 등의 데이터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숫자들로 채워진 그 노트는 마치 그녀 삶에 정제된 다이어리처럼 다가왔고 거기에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일상의 축적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지 근면함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내면의 결은 훨씬 더 단단하고 절제된 것이었다. 며느리는 과거의 어떤 성취에도 취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다시 점검하듯 하루의 시작과 끝을 조용히 정리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점차 동료들과 후배들에게도 전해졌고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사회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을 보는 일은 어떤 감정이 드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는 문장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 말은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인용되며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듯 며느리의 비행은 물리적 고도를 넘어 또 하나의 사회적 비행을 이루고 있었다. 그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하늘 위의 항로처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고 정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는 대한항공의 핵심 운항 노선 기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녀는 단거리 항로에서 중장거리 국제선으로 점차 운항 범위를 넓혀갔으며 태평양을 횡단하는 북미 노선과 중동, 유럽 노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각 노선은 단지 거리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다양한 항공 규제, 상이한 항공교통 통제 방식, 복잡한 기상 시스템 등을 모두 이해하고 통제해야 하는 고난도 운항이었기에 기장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인내와 판단력까지 요구되었다. 그녀는 매 항공편 전 브리핑에서 단 한 번도 루틴을 생략하지 않았다. 기체 상태 점검, 항로 분석, 기상 레포트 검토, 관제 협의까지 일관된 자세로 임하였으며 특히 부기장 및 객실 승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였다. 내부에서는 그녀를 항공의 언어를 가장 정직하게 구사하는 사람이라 불렀고 선배 조종사들도 신뢰를 보냈다. 그런 신뢰는 시간으로 쌓아가는 것임을 누구보다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공군사관학교 후배들과의 관계도 지속되었다. 그녀는 매년 정기적인 동문 간담회에 참여하였고 장기 복무 후 민간 항공 전환을 고민하는 현역 장교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조언해 주었다. 여성 장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녀는 일종의 전환기의 멘토로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항공기 조종이라는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인물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구체적인 모델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본사 운항본부의 특별 자문직도 겸임하게 되었으며 여성 조종사 채용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파일럿 위원회에서 실무 기획을 맡았다. 단순한 상징적 존재를 넘어 제도적 변화의 주체로 전환된 것이다. 기장의 책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병행하는 일정은 고되고 치밀한 조율을 필요로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무게에 휘청이지 않았다. 그녀의 원칙은 여전히 같았다. 하늘 위에서처럼 지상에서도 모든 과정은 비행의 일부라는 신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족으로서의 애정보다 이제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주체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강해졌다. 과거의 갈등과 오해는 오랜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제된 신뢰와 상호 존중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때로 인터뷰나 강연 자리에서 며느리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언제나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그녀는 말보다 태도를 통해 지지의 방식 또한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행을 마친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간단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활주로 끝자락에는 다음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의 불빛이 점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 점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상징하는 듯했고 동시에 앞으로 비행할 수많은 노선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었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었으나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비행이 단지 조종석에서의 경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느리의 전문성은 점차 조직 내외부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해갔다. 항공사 내부에서는 그녀의 기장 경력이 단지 경력 연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비행의 정밀도와 비상 상황 대처 능력, 동료와의 협업 역량을 통해 검증된 사례로 회자되었다. 운항안전본부에서는 그녀의 이착륙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스크 매트릭스를 분석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고 조종사평가위원회에서는 그녀가 비행 중 처리한 긴급 대응 사례를 모범적 매뉴얼로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항공 전문지와 국제항공포럼에서는 한국 항공사 최초의 여성 장거리 노선 기장으로서 그녀의 행보를 주목하였다. 여성 조종사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그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그 한계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이 따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언론 접촉을 자제하였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직무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을 통해 말없는 설득을 실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녀가 자문했던 여성 조종사 채용 제도는 내부 승인을 거쳐 개편되었다. 기존의 모호한 진급 기준과 불균형한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경력 개발 경로를 투명화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승진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오히려 그것이 항공사 내부 문화의 체계적 균형을 만드는 장기적 기틀이 되기를 바랐다. 시어머니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며느리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한때는 가족 내 위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가 깊었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든 시간이 단단한 지층처럼 쌓여 둘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이전과 달리 조용한 관찰자로 남기를 선택했다. 일선에서 멀어진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사회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사람이었고 며느리의 여정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대한항공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뒤 다음 달 비행 스케줄을 조용히 확인하였다. 노선은 인천에서 암스테르담이었다. 익숙한 항로였지만 여전히 매 순간 신중함이 요구되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복기하고 기체 관련 문서를 정리한 후 책상 위에 놓인 비행 일지를 펼쳤다. 일지 한 구석에는 공군 시절 사용했던 메모지 한 장이 간직되어 있었다. 구겨졌지만 버리지 못한 그 메모지는 처음 하늘에 올랐던 날의 떨림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그 메모지를 덮고 다시 항공 노트를 정리하였다. 날씨, 항로, 연료, 탑승객 수, 예상 난기류 모든 요소를 차근히 검토하며 다음 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녀는 한 사람의 기장이기 이전에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외적인 성공이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세가 결국 그녀의 가장 깊은 서사였다. 인천을 떠난 항공기는 제트류의 흐름을 따라 북극 항로에 진입하였다. 기장은 조종석 패널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시선을 고정했고 부기장은 자동항법 장치의 파라미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외부 온도는 영하 50도를 가리켰고 순항 고도에서의 기압차는 기체 구조의 항시 긴장을 요구했다. 그녀는 기류 변화 예측 알고리즘이 제시한 경고 지점을 2차례 수정하여 반영했고 그 결과 예상보다 안정적인 고도를 유지한 채 북해 상공을 통과할 수 있었다. 승객석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객실 승무원들은 차분하게 서비스를 이어갔다. 파고든 구름층을 벗어난 뒤 창밖으로 펼쳐진 새벽 별자리는 브리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반사되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침 무렵 암스테르담 접근 관제와의 교신이 시작되었다. 기장은 활주로 변경 지시를 받자 즉시 착륙 전 프로시저를 재점검하였다.
바람은 측풍이었고 활주로 표면은 서리로 얇게 젖어 있었다. 플랩 단계별 전개, 랜딩 기어 하강, 엔진 추력 조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그녀는 손끝의 감각을 최대한 예리하게 유지했다. 기체는 순간적인 1층 롤링을 보였으나 반대 방향 러더 입력으로 균형을 되찾았고 최종 글라이드 경사에 정확히 진입하였다. 점등된 활주로 번호가 전면 글레어 실드 아래로 가로지르며 주륜이 섬세한 진동과 함께 지면에 맞닿았다. 감속이 완료되자 관제탑에서 감사 호출이 들려왔고 그녀는 짧은 호출 보호로 응답한 뒤 유도로를 따라 주기장에 진입하였다. 엔진 셧다운 후 조종석 스위치를 차례로 오프에 위치시키며 그녀는 손목시계의 초침이 정지해 있는 듯한 정적을 느꼈다. 이는 한 차례 비행의 끝이자 다음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정숙한 전환점이었다. 뒤이어 제출한 비행 보고서는 무결점에 가까웠고 데이터 로거에는 정밀한 조작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학습 중인 후배 조종사들에게 이번 항로의 기상 리포트를 공유하고 나이트 비전 착륙 절차를 보완 요청하는 노트를 남겼다. 이렇게 하루의 비행은 단순 기록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참고서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정을 확인하며 탈의실 거울 속 단정한 제복을 고쳐 입었다. 아직 수많은 항로와 밤하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었다.